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 동기부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동기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좀 더 주거나 보상과 처벌을 해주면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뭔가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중간관리자들을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부하 직원을 사실은 동기부여할 수 없어요. 왜? 중간관리자들 왜? 예, 내가 보상을 할 수도 없고 난 평가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보상과 처벌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제 다 20대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좀 이렇게 애 키워보시고 뭐 그런 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애들 이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 뭐 몇 점 맞아오면 뭐 용돈 올려줄게, 뭐 핸드폰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 몇 점 이하로 떨어지면 뭐 맞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성적이 오르던가요? 예, 안 올라요. 그런 식으로 올랐으면 예, 저기 뭐 재벌집 애들은 다 뭐 이렇게 됐어야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상과 처벌을 주면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역효과를 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런 어떤 보상과 처벌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역효과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을 제시함으로 해서 동기부여하라. 요즘에 리더십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상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이상향이다. 그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평화와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박애주의라든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든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너 이거 해가지고 뭐 그 월급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뭐 해외여행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집 사라, 뭐 차 사라 이렇게 하는 걸로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을 제시하라. 리더십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그 내적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가 외적 동기부여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이게 그냥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예,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보상과 처벌로만 사람을 다루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에 이제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90년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80년 이후생인데 저는 한 85년생 정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85년생 이후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Y세대, 밀레니얼 세대로 보는데 그 세대가 사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비극이 있어요. 제가 폭탄 맞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Y세대 폭탄 맞은 세대라고. 왜? 예, Y세대는 거기서 나온 크리에이티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Y세대 분들 이제 계시는데 뭐 죄송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 그런 얘기인데 예, 크리에이티브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있어서 예, 김태우 PD, 나영석 PD 이후에 스타 PD가 없어요. 그리고 홍상수, 김기덕, 봉준호, 박찬욱 감독 이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감독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 30대 때 세계적인 그런 영화제에서 상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투자도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트라이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럼 세계적인 거장이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산업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부머가 제조업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X세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 뭐 BTS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날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1990년대에 어떤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매니지먼트업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성숙해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IT 기업도 마찬가지.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Y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만든 게 없어요. 청년 실업이 오래가는 이유가 청년들은 원래 신사업에서 청년들을 뽑습니다. 미국도 구글이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회사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거지 뭐 거기서 에너지 기업 뭐 엑슨 뭐 이런 데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신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와야지 청년들을 흡수하는데 신사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30대 때 창업을 쫙 해가지고 아 저런 산업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게 10년 20년 되면 성숙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스타일란다가 이제 한번 떴었죠. 그리고 뭐 인블리. 그래서 사실은 그 온라인 유통하는 회사들이 좀 제법 많이 있었어요. 아마존도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예스24였어요 옛날에. 예, 책 유통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5년, 20년 지나면서 예, 전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됐죠.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요즘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걸 합니다. 뭐 드론도 개발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Y세대에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없냐는 거죠. 다른 나라 밀레니얼들은 그런 거 만든 거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작년, 재작년에 세계적인 경기가 풀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을 많이 산 연령대가 20대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다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다가 경기가 이제 살아나니까 20대들이 그동안 이제 집 못 사던 사람들이 다 집을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빼고. 왜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은 예, 이런 기회가 안 돼도 모멘텀이 없냐는 거죠. 세우는 게 없으니까.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학교 시스템에서 이걸 찾고 싶어요. 학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예, 학생생활 그 기록부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숙제 하나, 뭐 시험 하나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체벌이 이제 옛날에는 가능했었는데 1998년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긴 이후로 체벌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뭘 하죠? 그 다음부터 상점 벌점 제도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옛날엔 그냥 아싸리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시원하게 맞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뭐 너 떠들어 그럼 뭐 분필 맞고 뭐 이렇게 그 지우개 맞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났었는데 너 이름 뭐야? 너 몇 번이야?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든 계속적으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어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얘네들이 무슨 슈퍼마리오 그 게임의 마리오도 아니고 학교에 가면 맨날 그 1점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걸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 외적 동기부여 시스템이 내적 동기부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아니 대학교 아니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고 뭐 언제건 방학 때 되면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놀까? 그냥 아씨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생각 이제 하시면서 눈 뜨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Y세대 이후로는 예, 자기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오늘 스케줄이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없고 그런 걸 안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야 오늘 재밌었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나 뿌듯했어 나 즐거웠어 이런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즘 이렇게 되면 결국엔 되게 무기력해진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대기업에 들어오면 30%가 1년 안에 나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사회적으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을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창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들이 창업을 할 때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자들도 창업을 해야 돼요.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다 부잣집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벌리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꿈꿔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내적 동기부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